오늘 이렇게 10가지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시간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써봤을 때 가장 유용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제 소개랑 그다음에 제가 어쩌다가 이 AI를 이렇게까지 쓰게 됐는지 좀 설명드려보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활용법 탑 10, 그다음에 아마 사전 질문으로 제가 100개 넘게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물어보신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따로 묶어서 Q&A 진행하고 또 단톡방에 남겨주신 이야기들 있으면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소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바이스버사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묘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에 수업을 나가기도 하고요. 바이스버사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한 지 올해로 16년째가 되었습니다. 바이스버사 디자인 스튜디오는 2010년 국내 최초의 인포그래픽 전문 디자인 스튜디오로 시작했고요. 현재는 UX, UI 및 AI 컨설팅으로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보통 기업들이나 국가기관이랑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업무 프로세스에 어떻게 녹이는지, 그다음에 실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조금 더 빨리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뭘 하던 사람이길래 AI로 강의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저희 작업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본격적인 AI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션 그래픽도 하고 UX, UI 프로젝트도 하지만 광고라기보다는 특정 기술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데 능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TV가 매년 나오잖아요. 근데 그 TV가 전해와 이번에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포그래픽을 만들었던 회사고요. 저희가 만들었던 이런 영상들은 광고가 아닌 보통 인제 100 개국에서 접속해서 보시는 테크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자사 블로그 같은 데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접속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용량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한국에서만 보여주는 거 만들 때에는 그런 건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해외 작업에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작업은 CES에서 상을 받으시면서 인제 갑자기 전시에 나가게 되셨는데 그때 인제 소개 영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한약 원물을 가져다가 보시는 것처럼 냄새나 이런 거는 다 없애고 영양분만 남길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줄줄줄 다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보시는 것처럼 영상으로 가볍게 만들어서 빠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간단한데 저런 기술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카드 뉴스라는 게 나왔을 때 저희 회사에서 거의 국내에선 최초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SNS에 맞춘 어떤 포맷들을 보여드리기 시작했었고 매체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카드 뉴스를 보시는 것처럼 모션 그래픽으로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다른 포맷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각 매체별 맞춤형으로 컨텐츠를 원소스 멀티유즈 하는 걸로 저희가 사실 인포그래픽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기다가 많이 없어지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좀 잘 버티게 해줬던 어떤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각 포맷별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만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사실 SNS별로 페르소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는 것까지 고민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회사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3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 많은 상을 안겨주었던 작업인데 KBS랑 작업했던 실시간 재난 현황판입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재난이라는 것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요. 점점 강력하게 빨리 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40 도가 넘을 리가 없어 했지만 이미 넘었고요. 산불이 동시에 10개 이상 난 적은 별로 없어 했는데 몇십 개가 한꺼번에 난 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난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저런 전체 화면에서 특정 수준 이상의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끄럽게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화면들이 전환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가 발송되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량의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AI를 클라이언트한테 공개적으로 말하고 썼던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23년 초반에 만들었던 영상이라 지금 보면 사실 굉장히 촌스러운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앞에 있는 저런 그래픽이나 뭐 표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뒤에 배경이 AI였습니다. 인공지능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사고 화면에서 네, 5G, 나오는 화면들이 전부 이제 AI로 만들어졌던 건데 20분야별 표준화 대상 기술이 지금 보면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당시에 텍스트만으로 영상이 되다니, 아니 이미지가 알아서 움직이면서 영상이 되다니,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놀랐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것만으로 놀랐던 사실 자체도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5월 당시에 저희가 사용했던 AI 프로그램은 보시는 것처럼 챗GPT, 미드저니, 연예인 단 3 가지였습니다. 2024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약 20 가지의 서비스를 사용했고요. 다시 2022년 25년 초반에는 보시는 것처럼 약 40 개의 AI들을 연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6개월 사이에 저기서 안 쓰게 된 것도 있고요. 추가된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바이브 코딩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저렇게 많이 쓰냐? 아주 간단하게 이미지 한 장을 만들래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기획할 때 쓰는 GPT, 그다음에 뭐 클로드, 제미나이, 젠스파크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나온 이미지들을 업스케일해야 또 포스터 같은 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그네틱 AI 같은 프로그램들로 업스케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지 한 장을 만들더라도 최소한 3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모션 그래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 녹음을 했지만 지금은 AI로 다 사전에 녹음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모션 그래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요. 그다음에 AI로 생성한 영상들 같은 경우는 화질이 좋지 않은데 픽스필드.ai 같은 서비스를 쓰시면 또 업스케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수노로 음악 다 만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음질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배경음악으로 쓸 때 무료로 만들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퀄리티를 높여야지만 사실 BGM으로 제대로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도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한테 배워서 뭐 밴드 무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밴드랩이었나 랩밴드였는데 고런 이제 서비스를 쓰시면 또 음질도 업스케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 쓰고 있던 프로그램들의 업데이트도 어마어마한 시즌이라 사실 영상, 이미지 하나만 얘기를 해도 제가 한 4-5 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가장 인제 시간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요즘 AI에 관해서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로 10 가지 테마를 잡아 봤고요. 지금부터 한 가지씩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리서치 아마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거를 쓰는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텐데요. 국내에서는 GPT 근데 아무래도 할루시네이션이 좀 많아서 보통 이제 출처가 필요할 때 퍼플렉시티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은 제미나이랑 젠스파크 2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미나이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네.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로 등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해외 회사 리서치를 할 때는 확실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글이 낳은 아이다 보니까 해외 기업들을 분석할 땐 좋은데 국내 기반의 어떤 리서치를 한다거나 회사를 분석할 때는 사실 저는 제미나이가 100%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미나이가 좋은 건 뭐냐면 저렇게 리서치가 끝나고 나면 웹페이지로도 만들 수 있고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주고 간단하게 퀴즈를 내주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퀴즈를 언제 쓰지?'라고 했는데 또 교수님들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기능들 그다음에 오디오로 오버뷰 주는 그러니까 음성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리서치를 시킨 다음에 오디오 오버뷰로 저장을 해서 운전하거나 아니면 돌아다닐 때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나 국내의 어떤 데이터를 검색할 때는 간혹 아쉬운 점이 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결과를 제가 인포그래픽 페이지로 만들어 달라라고 했던 건데 네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네 약간 웹페이지 형식을 갖고 있어서 나름 버튼처럼 눌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문으로 되어 있는 줄글로 되어 있는 게 읽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 보시는 것 좀 전환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부에서 심층 리서치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젠스파크예요. 사실 인제 별건 아니지만 왼쪽에 저렇게 목차가 나오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다 보고 싶지 않고 목차만 보고 괜찮은지를 판단할 때 좀 유용해서 좋았던 것 같고요. 퍼플렉시티처럼 오른쪽에서 추가 어떤 질문들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더 궁금한 걸 물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실 수 있거든요. 이런 두 가지가 좀 장점이고, 사실 인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게 별도의 웹페이지로 구성이 돼서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팀에서 일할 때 굉장히 좋아요. 저는 같은 리서치를 여러 명이 하는 것처럼 시간이 아까운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되어 있으면 한 사람이 인제 만들어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사실 저 내용이 전부 보고서에 들어갈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몇 번 항목을 넣어서 뭐 "만들어 달라." 내지는 "이거는 수치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 정보 재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댓글로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팀플로 딥 리서치를 해서 결과를 이용할 때 좀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젠스파크를 심층 리서치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스파크 같은 경우는 국내 어떤 리서치 결과도 일단 퍼플렉시티나 제미나이보다는 저는 결과값이 좀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질문 주셨더라고요. "자료 분석이나 논문 등 출처가 중요할 땐 어떤 걸 쓰면 좋냐?"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노트북 LM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갖고 계신 걸 업로드해서 그 안에서만 물어보실 수 있고요. 다른 게 끼어들지 않고 그 안에서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장점이고, 최근에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를 그냥 갖고 올 수 있다거나 링크를 붙일 수도 있어서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리서치를 시키면 대부분 논문 기반으로 출처가 가능한 것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나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노트북 LM 추천드리겠습니다. 가끔 물어보세요. AI 써서 얼마나 절약이 됐는지, 비용이 어떻게 되는 것 같냐.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계산하는 건 정확하지가 않을 텐데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이번에 장표마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심층 리서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제가 다 분석을 하기는 그랬고, 보통 제가 기업 강의를 나가게 되면 나가기 전에 리서치를 한 적어도 6 시간 평균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구글에 물어보고 네이버에 물어보고 또 타고 들어가서 물어보고 했던 것 같은데, AI 활용하고 나서부터는 보통 30-40분 안에 끝나거든요. 제가 한 강의를 60회 정도 나간다고 하고 제가 쓴 지 3년 정도 됐으니까 했더니 심층 리서치만으로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제 시급 말고요. 최저 시급 1320 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1,000,000원 가량을 절약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GPT가 말해 주더라고요. 리서치를 하고 나시면 기획서를 작성하셔야겠죠. 기획서 작성할 때는 저희는 클로드를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인제 모델들이 있고, 최근에 GPT-5가 예전보다는 글을 좀 단순하게 써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글맛이 제일 좋은 거는 클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칼럼을 쓰거나 기획서 쓸 때 주로 클로드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2025년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가 궁금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클로드에 바로 이렇게 묻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X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에서 괜찮은 정보를 보여주는 게 있다면 그 링크를 따오든가, 아니면 뭐 PDF를 갖고 있는 게 있으면 걔를 먼저 넣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물어봅니다. 근데 인제 유튜브 같은 경우 링크를 넣으면 알아서 분석을 해 주는 모델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델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즘에 너무 좋은 서비스가 많아요. notegpt.io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URL을 붙이시고 Summarize Now를 누르시면 순식간에 스크립트를 전부 따줍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여기 타임 스탬프가 나와서 이걸로 타임 스탬프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로 인제 글을 따오는 데 많이 쓰고 있는데, 저렇게 시간별로 글을 쭉 다 따줘요. 그러면 인제 복사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를 눌러서 네, 이 내용을 학습의 줄레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클러드에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지금 보이실 거예요. 제가 붙인 문서가. 그래서 "이 내용을 학습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보는 것처럼 굉장히 썸머리를 빠르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단계적 질문 설계라 그래서 한 번에 이거를 다 가지고 질문을 "트렌드 뭐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 방법은 저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신동영
네, 박사님이라고 같이 모임하시는 분이 매일 아침마다 AI 관련된 내지는 IT 관련된 어떤 뉴스들을 블로그에 올리시는데 이 방법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써보고 제 스타일로 조금 바꿔본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맨 처음 핵심 질문을 먼저 작성해주고 개요를 작성한 다음에 목차를 작성해줘. 이렇게 단계별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 AI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뭐 아이디어를 10개 달라. 아마 주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드리고 리서치할 시간도 드리고 한다면 아마 대답을 잘해줄 확률이 점점 올라가겠죠. AI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질문, 개요, 목차 이 순서대로 물어본 다음에 결과값을 이렇게 쭉 주고 나면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남겨놓고 아닌 거는 이제 지우고 편집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맞춰서 써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은 보고서는 20년차 전문가처럼 써주고 뭐 저는 보통 얘가 입니다로 주는데 이다로 정리해 주는 게 좋아서 문체도 정해줘요. 뭐뭐이다.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5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줘. 뭐 A4 한 장 분량으로 작성해줘. 정확하게 분량을 맞추지는 못하지만 이런 게 없으면 너무 길게 써주거나 턱없이 짧게 써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분량도 항상 지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이 두 가지 프롬프트는 저는 그냥 고정이에요.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해서 계속 사용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 자료를 작성해 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5장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보시면 페이지 1, 2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들 프롬프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뒤에 Q&A에도 준비를 해두기는 했는데 저는 프롬프트는 딱 2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얼마나 잘 주고 물어보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잘 구조화시켜서 물어보느냐. 그래서 질문 1, 2, 3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물어보셨을 때 훨씬 더 결과가 좋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시면 핵심 키워드라고 해놨어요. 오늘 강의 동안 핵심 키워드 3가지가 나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프롬프트. 프롬프트 잘 쓰는 건 좋은 데이터를 잘 넣어주고 구조화 시켜주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서 작성을 저희 회사에서 진짜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억 4천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뭐 제안서도 포함하고 기획서도 포함하고 저희가 작성하는 문서를 모두 포함해서 써놓은 건데 일단은 산출은 제안서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7일 보통 걸렸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걸린다 치면은 보통 요즘 하루 이틀이면 다 쓰긴 쓰거든요. 그랬더니 절약한 시간이 얼마고 그로 인해서 대준 게 얼마인지 보시면 AI가 나와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제안서나 기획서를 쓰는 부분이었다라는 거를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획서를 작성하고 나시면 시각화를 하셔야 되죠. 시각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젠스파크를 이미 돈 내고 쓰고 있어서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많이 쓰는데 최근에 스카이워크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해주고 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떤 주제는 젠스파크가 잘 만들고 어떨 땐 또 스카이워크가 잘 만들어서 아마 시각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2가지 다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스파크 들어가시면 아예 AI 슬라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런 화면에 이제 아까 리서치 하셨던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젠스파크 시키면 항상 현란한 어떤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걸 만들어 주는데 그게 별로라서 심플하게 만들어 달라. 그럼 꼭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요. 깔끔한데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아쉽습니다. 촌스러운 느낌도 좀 있고요. 네, 목차, 연구 개요, 그다음에 이제 내지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물론 이제 저는 디자이너니까 아예 지정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타이틀은 22포인트 땡땡 폰트 볼드로 뭐 그다음에 설명글은 뭐 17포인트의 뭐뭐 어떤 색깔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기도 하는데 지정을 해주는 게 저처럼 디자이너가 아니시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 퀄리티를 가장 빨리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레퍼런스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되게 잘 되어 있는 100페이지짜리 PDF 레퍼런스를 건 건 아니었고요. 하지만 제 경험상 그렇게 많은 걸 넣었을 땐 오히려 결과값이 좋지 않았어요. 반영도 잘 안 됐고. 오히려 핀터레스트에서 굉장히 내 스타일에 맞게 잘 그려진 어떤 파워포인트 이미지들 많잖아요. 그런 것 중에 조금 아이덴티티가 강렬한 거, 디자인 특징이 강렬한 걸 고르고 레퍼런스를 삼으시면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오른쪽은 레퍼런스를 걸었던 이미지입니다. 같은 표지인데 저는 프롬프트 하나도 쓴 게 없어요. 그냥 레퍼런스 이미지를 참고해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특히 목차 같은 경우는 완성도 자체가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레퍼런스 자체가 조금 짜임새가 좋은 어떤 시안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없던 내용도 추가해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원래 원본 자료에는 있었지만 자기가 시각화 준 거에는 없었던 거를 보는 것좀 채워서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도 보시면 연구 결과가 왼쪽에는 없는데 오른쪽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잘 골라서 넣어주는 것만으로 내용도 크게 바뀌긴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감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내 눈에 봤을 때 좋은 레퍼런스라고 다 AI가 잘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AI가 잘 받아들이는 레퍼런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감을 찾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겠지만 프롬프트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제 경험상 훨씬 빨랐다. 네, 그래서 시각화 자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잘 고른 레퍼런스 한 장은 10 프롬프트 안 부럽습니다. 괜찮은 레퍼런스를 모으는데 시간을 조금 투자해도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서 시각화 부분 얼마나 절약됐을 봤는데 얘는 생각보다 1,700만 원 정도라고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부 제 기준입니다. 전반적인 기준이 아니고 제가 한 8시간 걸렸던 게 2시간 정도 걸려서라고 이제 계산을 해본 거고요. 사실 시각화 같은 경우는 저희는 디자인 회사고 워낙 폼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회사 워크숍을 해봤을 때 이게 이제 가장 조금 유용하셨던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파워포인트만 하는 게 아니라 문서 디자인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지금 AI 그 젠스파크에서 AI 문서 기능도 새로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링크드인에 자기 프로필이 잘 정리되어 있으시다면 그 링크 하나만 추가하셔도 굉장히 멋진 이력서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 인보이스 뭐 이런 폼도 있고 되게 일반적으로 쓰는 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문서를 조금 디자인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젠스파크 같이 써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젠스파크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운영하는 채널별로 페르소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를 정리해달라 했더니 그래도 꽤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네, SNS 컨텐츠 작성하는 부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SNS에 컨텐츠 많이 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가 아니죠. 저도 인스타, 스레드, 링크드인, 블로그까지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해드렸듯이 글을 쓸 때 가장 편한 건 클로드여서 이 부분도 클로드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포스팅 36번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36개를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저 혼자만 쓴 거는 아니고 여기에다가 AI랑 같이 쓴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AI랑 같이 써도 반 이상은 다 제가 고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본들 여기다 올려놓은 거고 이걸 이렇게 구글 독스로 관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말투를 담은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든 부분들을 다 같이 이제 복사를 하고 그거를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붙여 넣고 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시면 좋냐면 내가 쓴 인스타그램 포스팅 테스트를 템플릿로 정리해두고 앞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 글의 문체, 구조, 흐름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정리한 다음에 아티팩트에 저장해 줄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정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나는 이거를 인스타 템플릿이라고 부를게. 그래서 이제 블로그 템플릿도 있고 스레드 템플릿도 있고 링크드 템플릿도 있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것들을 붙여 넣고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본 것처럼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줍니다. 전체 구조 분석도 해주고요. 문체 특징은 뭔지, 구조는 어떻게 하는지, 오프닝은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해서 이제 이거를 다 정리해 준 거를 오른쪽에 나온 파일이 아티팩트라는 걸 만들어진 건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복사하기 버튼이 있고요. 그걸 누르시면 이거 자체를 프로젝트에 복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누르시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이게 아떼꼬떼가 저희 프로젝트 이름이었는데 그 안에 인스타그램 뭐 템플릿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템플릿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보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마크다운 파일이 뭔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고 여기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템플릿을 불러서 쓰시면 되는데 근데 얘랑 익숙해지고 조금 더 데이터가 쌓이고 나니까 GPTS나 GPT 프로젝트보다 얘가 훨씬 더 좀 정확하게 제 스타일을 잘 받아주더라고요. SNS 포스팅 하실 때에는 이게 가장 조금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100%다 되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약간 GPT랑 했을 땐 30% 정도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얘랑 한 5, 60% 정도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AI 활용법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뭐냐? 데이터입니다. 그것도 양질의 데이터. GPTS를 만들어서 쓸 때도 희한하게 제가 만든 GPTS는 구동이 잘 되는데 저희 직원이 초창기에 만든 거는 구동이 잘 안 돼요. 이상하죠?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문서 정리해서 올리는 건 똑같은데
근데 보면 얘가 파일명 하나하나도 다 정보를 인지를 하기 때문에 왜 저희가 파일명 그렇게 잡아놓을 때 있잖아요. 특히 디자이너분들. 최종, 최종, 진짜 최종 뭐 이런 식으로 써놔요. 근데 그런 것도 여기 오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일명 자체가 뭐 연도, 월, 일 이런 걸 다 적게 되어져 있는데 그거 자체도 여기 할루시에이션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일명부터 그다음에 문서 첫 번째 들어가는 문장부터 전부 다 꼭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을 때 GPTS도 성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네, 문서라고 다 같은 문서가 아니더라. 문서 하나만 봐도.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릴 때 이 예시를 되게 많이 들어요. 저희가 커다란 양푼에 비빔밥을 다 같이 먹으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독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럼 그것만 걷어내고 먹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밥을 다 버리게 되겠죠. 근데 저는 데이터도 비슷한 것 같아요. 눈에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좋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게 굉장히 소량이어도 결과값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더라.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양질의 데이터를 잘 넣어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작성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매일 하는 일이고 한 2시간씩 걸렸던 것 같은데 AI 쓰고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준 것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게 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치환을 최저식으로 해봤더니 뭐 1200만 원 정도 아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가 뭐냐 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페르소나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페르소나란 마케팅, 브랜딩, 제품 서비스 기획에서 이상적인 고객을 구체화한 가상의 인물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가 타겟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타겟보다는 진짜 있는 사람처럼 이름도 붙여주고 나이도 정해주고 직업은 뭔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습관은 어떤지까지 디테일하게 정리해 놓은 문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브랜딩을 하거나 서비스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들은 많이 이제 하는 기획자분들도 많이 하시는 일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쓰는지 사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뭐 하도 이제 AI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 강의나 아니면 일반 강의 요청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이것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제 가정 아래 그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 사업의 타깃을 상세하게 정리해 보려고 한다. 고객 세그먼트를 3개만 제안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처음부터 페르소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타깃 고객 세그먼트를 3개만 먼저 대안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넓게 물어보는 거죠. 물고기를 몰아가면서 잡는 것처럼 질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롬프트를 넣어서 질문을 했고요. 그랬더니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디자인 브랜드 팀, 그다음에 기업 대표님이나 임원분들, 스타트업 및 1인 창업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보고 나면 저희가 한두 번, 3번 정도 고친 세그먼트이긴 한데 굉장히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는 분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고 저희가 관련 지향점이랑 맞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타겟 세그먼트를 3가지로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20년차 인구 통계, 심리 통계, 구매 행동 분석가로서 우리 교육 상품에 대한 이상적인 고객의 페르소나 프로필을 상세하게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프로필을 만들어줘요.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우선 다보기는 그러니까 첫 번째 페르소나만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페르소나만 보시면 대기업, 중견기업 디자인팀 리더고요. 변화 압력 속에서 실무 고도화를 고민하는 팀장님이라고 정해줬습니다. 이름은 이지연, 41세 여성이시고요. 중견 소비재 브랜드 마케팅 본부에 계시대요. 학력 배경 보면 디자인 전공자고요. 페인 포인트는 AI 때문에 팀원들이 위축되는데 실무 활용이 막막하다. 매년 올라가는 성과 KPI, 효율 높여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짜 강의 가서 들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GPT가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구매 행동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소비 패턴이나 구매 유도 키워드까지 정리해 주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러고 나면 예전에는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면 실제 페르소나랑 부합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 일단은 인터뷰를 한번 AI랑 시켜보고 싶었고 이걸 제가 2023년도 초반에 맨 처음 물어봤던 건데 그 뒤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선은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상황 탐색, 디지털 전환 및 AI 관련 인식, 현실적인 어려움, 심리적 저항, 기대 요인, 교육 컨설팅에 대한 수용 태도, 그다음에 실행 여건 및 예산까지. 전 예산까지 물어볼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질문 리스트를 굉장히 그 카테고리별로 잘 만들어 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맡고 계신 업무 중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어떤 건지, 현재 디자인팀 몇 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등등 본인이 질문하고 대답을 다 해줍니다. 뭐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해요. 대답을 조금 살펴보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이제 비중이 큰가? 브랜드 캠페인 전반을 총괄하고 있대요. 네, 40세 팀장님답게 결국 기획, 실행 보고를 다 챙기고 있다고 하시는 일이 많아요. 네, 힘드실 것 같고요. 디자인팀에 대한 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같이 해줬어요. 다른 능력은 좋은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 늘 시간이 쫓기면서 일한다. 아마 여기 디자이너 계시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AI 툴을 많이 사용하시냐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챗GPT, 간단한 카피 초안에 많이 쓰고 있다. 미드저니 조금 써보시고 있고요. 하지만 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제가 지난 3년간 만났던 기업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저도 좀 놀랐던 것 같고요. 네, 어떤 반응이냐? 그럼 흥미는 있는데 활용은 소극적이다.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우리 툴이 우리한테 맞는지, 어디까지가 합법적인지, 그리고 결과물이 브랜드 기준에 부합하는지 불확실하니까요. 아마 지금 기업에 다니고 계시다면 이 이유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인터뷰나 워크샵, 그다음에 강의 진행할 때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가이드가 없죠. 그다음에 만약에 교육이나 컨설팅을 고려하신다면 듣고 끝이 아니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는 걸로 GPT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지금 좀 막막하지만 뭔가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이 페르소나를 GPT가 만들어주는 게 허무맹랑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여러 번 얘를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제가 놓친 부분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페르소나 만들어 보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최근에 특히 추천을 드리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요즘 서비스가 정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텍스트 기반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여전히 제가 어디 강의장에 가서 어떤 걸 제일 많이 쓰세요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한 80%는 GPT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럼 GPT가 현존하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냐? 그러면 사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아직도 그렇게 GPT를 가장 많이 쓸까? 라고 이제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이유는 비슷합니다. GPT는 쓴 기간이 오래된 만큼 저에 대해서 잘 알죠. 그래서 저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일단 GPT를 켜게 돼요. 제가 3년 동안 쌓아놨던 정보의 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대충 물어봐도 굉장히 잘 알고 답변을 해주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미나이보다. 그래서 요새 제미나이 성능이 좋아지면서 그 GPT는 메모리 기능을 그대로 제미나이로 옮기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를 알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처음 서비스를 런칭을 하시면 알아줄 수가 없단 말이죠. 소비자가 쌓아놓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럴 때 가상의 페르소나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만드셔서 그분을 대상으로 뭔가 서비스를 만드시고 마케팅도 진행하시면 타깃이 40세 여성 이런 거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케팅 같은 거 하실 때에도 많이 쓰실 텐데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이러이런 컨셉으로 뭘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보다 방금 만들어 놓은 페이스톤을 집어넣고 이 사람한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결과가 천지 차이예요. 물론 분야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보값이 정확하고 좋을수록 당연히 더 새롭고 괜찮은 아이디어, 결과값이 나옵니다. 만드는 게 익숙해지시고 나면 저렇게 저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린 이런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붙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브랜드 이름도 정해져 있어야 되고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최대의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페르소나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까 저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드렸는지까지는 너무 길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교육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이 프롬프트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좋은 프롬프트는 스레드에 너무 많습니다. 스레드 쓰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런 프롬프트 뭔지 무료로 나눠주시는 너무 좋은 분들도 많으세요. 좋은 프롬프트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다만 좋은 프롬프트라는 것들 다 열고 보시면 결국 저 녹색 부분처럼 내가 채워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얼마나 잘 채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데이터다. 정보를 얼마나 잘 넣어주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 단축키를 얘한테 교육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래프나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달라, 영어 번역해 달라, 뭐 두세 줄로 요약해 달라, 오타 확인 같은 거 해달라 이런 거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를 제가 기억하기 쉬운 걸로 저렇게 저장해 놨어요. 근데 지금 5로 올라가면서 약간 잊어버린 경향이 있는데 그럼 다시 복붙해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치기 귀찮은 어떤 문장들 자주 쓰는 게 있으시다면 단축키 활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미드저니, 챗GPT 플럭스, 뭐 러브아트.ai 이 정도로 알아볼 텐데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관련된 이미지들, 뭐 캐릭터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공간으로 같은 프롬프트로 각각 4가지 모델에서 테스트해 본 결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현실적인 건 좀 플럭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예쁘게 보이는 건 미드저니입니다. 미드저니가 이미지가 다 괜찮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빛을 굉장히 잘 써요. 이건 업스케일도 안 한 그냥 초본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굉장히 조금 퀄리티가 높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 퀄리티 때문에 미드저니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왼쪽이 GPT로 만든 이미지, 오른쪽이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예요. 프롬프트 똑같습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아요. 같은 프롬프트인데 뽑아주는 이미지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저렇게 4가지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중에서 괜찮은 걸 하나 골라서 업스케일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브나 아니면 다른 모드를 선택해서 한 번 더 업스케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요. 보통 앞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광고용으로 쓴다 치면 글씨를 쓸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보통 배경 연장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AI가 나온 뒤로 그 포토샵을 쓰는 빈도수가 훨씬 더 올라갔어요. 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이 뭔지를 아는 후발주자 AI들은 보통 배경을 생성하는 기능들이 같이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포토샵에서 로고도 넣고 글씨도 넣고 해가지고 이미지 한 장을 완성하고 있고요. 뭐 캔바나 피그마로도 가능하시겠죠. 이제 보통 일관성 있게 이제 한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한다 하시면 코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보여드릴 것들은 앞에는 다 다르지만 SREF 코드가 똑같습니다. 이건 아이콘을 만들어 본 거였고요. SNS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 본 거, 그다음에 포스터를 만들어 본 거, 그다음에 캐릭터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보신 프롬프트는 다 틀리지만 같은 스타일 코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도 모두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나는 내 브랜드를 가지고 장기간 활용하실 거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SREF 코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굿즈까지 저렇게 비슷한 톤앤맨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사실 이제 콜로서 강의 작년에 제가 런칭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그 샐러드 배달 가게라는 거를 이제 강남에 있는 샐러드 배달 가게라는 걸 가상으로 놓고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샐러드를 먹는 사람들의 타깃이 약간 전문직 여성분들, 너무 바빠서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약간 힐링했으면 좋겠어서 포스터를 만들고 나서 미드저니에서 바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샷까지 같이 연정해서 뽑았던 케이스고요. 이제 포스터에 글씨는 당연히 사람이 넣었고요. 예쁘게. 그다음에 캐릭터도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뭐 2D를 3D로 만들거나 3D를 2D로 만드는 건 요새 너무 쉬운 일이 되었죠. 예전엔 상상도 못한 일인데 요즘 프롬프트 하나면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저런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 스타일 코드를 만들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 실제로 저희가 만들다 보면은 프롬프트를 점점 길게 쓰게 돼요. 근데 사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지면 디자인하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사람한테도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다 반영하기가 힘든 것처럼 GPT도 똑같고 미드저니도 똑같더라고요. 저희는 촉촉한 립스틱 광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 한 번에 뽑고 싶었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립스틱 이미지를 한 장 따로 뽑고 촉촉한 산호초 느낌을 따로 이제 뽑아서 사람이 합성을 해서 완성한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앞에 2개를 합성해서 하는 게 각각 뽑으려고 노력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랐어요. 물론 저희는 디자이너고 포토샵을 쓰는 게 익숙하니까 가능한 일이겠지만 요새는 포토샵이 아니라도 글씨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SNS 광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 미드저니를 여러 번 돌려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무드는 좋은데 왼쪽 립스틱 보면 이상해요. 기괴합니다. 그리고 글씨가 여전히 잘 안 돼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구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람이 합성하면 돼요. 저희는 포토샵을 잘하니까요. 립스틱 바꾸고 톤도 바꿔주고 글씨도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AI로 작업을 오래 하면서 느낀 거는 AI가 할 일과 휴먼이 할 일을
빨리 잘 구분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AI가 100% 뽑아주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AI를 시키고 어디를 휴먼이 하는 게 빠른지 판단을 빨리 해야 야근을 안 하는데 저희가 초창기 AI 쓸 때는 어떻게 해서든 AI로 다 끝내보려고 하다가 쓸데없는 야근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잘하는 거는 어떤 걸 AI한테 시키고 어떤 걸 사람이 할지 빨리 판단하는 그 능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이 부분이 생각보단 중요한 것 같다.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나 한번 볼게요. 2024년에 뽑아봤던 미드저니 이미지입니다. 왼쪽은 레퍼런스가 없는 거고요. 오른쪽은 레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프롬프트는 똑같습니다. 레퍼런스 한 장으로 저렇게 달라졌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포스터, 그 다음에 만들어놨던 SREF 코드를 넣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같은 프롬프트, 다른 느낌. 왼쪽 보면 정말 일치월장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시면 굉장히 그럴싸한 이미지가 나왔어요. 공간 이미지 미드전이 너무 잘 뽑죠. 여기서도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젠스파크로 슬라이드 만들 때 이야기 드렸는데 거기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간 만든 거를 왼쪽이 레퍼런스 이미지예요. 이 레퍼런스로 바꿔줘라고 했을 때 이미지가 오른쪽입니다. 보시면 무드를 굉장히 잘 받아서 바꿔줘요. 그 왼쪽 레퍼런스 이미지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주 종종 써먹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레퍼런스는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라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쉽게 무드를 바꿔볼 수 있다. 물론 사람이 프롬프트를 다 쓸 수 있죠. 대리석 벽, 그 다음에 나무 질감은 어디, 욕조, 그 다음에 대나무 바구니는 또 어떤 위치, 어떤 모양으로 쓸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 훨씬 더 빠르다. 전문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 난 AI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잘 찾은 레퍼런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1번 이미지를 2번 스타일로 바꿔줘 해서 나온 게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왼쪽 아래 이미지는 제가 강의를 나갔던 곳에 홈페이지에 있었던 이미지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1번 이미지 모두가 싹싹 바뀌는 거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미드저니가 아니라 왼쪽 마크 있는 것처럼 GPT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미드저니 퀄리티가 좋긴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사용성이 어렵고 난 디자인은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네, GPT도 잘해요. 그래서 GPT로 고퀄리티 이미지를 뽑고 싶으시다면 레퍼런스를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보시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제가 AI 관련된 정보들은 사실 스레드에 되게 많이 올려요. 그렇게 팔로워가 많지 않은데 가장 많이 이제 인기 몰이를 했었던 전화에 아마 팔로워가 150명인가 생겼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냐면 미드저니가 아니라 GPT로 만든 이미지였습니다. 뭐였냐? 지금 보시는 평면도에 빨간색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를 보고 저쪽 방향에는 6인용 식탁이 있고 소파가 있고 뭐가 있고 창밖에는 야경이 보여지고를 전부 설명해서 썼습니다. 그것도 물론 GPT한테 써달라 그랬어요. 이런 모양인데 내가 처음 본 레퍼런스 무드보드 같은 느낌으로 3D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보시는 것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바로 찰떡같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준다? 저는 그건 좀 생각해 보실 문제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 방 꾸미기 정도, 내 사무실 정도 대강 느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면 제가 융이용 식탁이라고 썼고 평면도 애들 6명이 앉게끔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의자 7개예요. 숨은 그림 찾듯이 틀린 거 천지 쓰면 어쨌든 가능하다. 레퍼런스 바꿨어요. 아까 그 자연질감 많았던 그 레퍼런스거든요. 했더니 보는 것처럼 해줬고 얘는 또 식탁은 6개 잘 해줬습니다. 의자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다. 그래서 상상을 어떻게 해서 쓰느냐에 따라 정말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현재 AI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생성 꿀팁은 잘 만든 레퍼런스 한 장, 10프롬프트 안 부럽다. 왜냐면 저는 이게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핀터레스트에서 찾았던 어떤 그 레퍼런스 이미지를 썼지만 실제로 저희 프로젝트에는 레퍼런스 자체를 저희가 만듭니다. 뭐 강아지, 고양이 캐릭터를 만들면 그거랑 비슷한 스타일을 뽑아달라고 저희가 만든 레퍼런스를 계속 쓰는 거지 남의 걸 가져다 쓰면 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보셨던 이 캐릭터입니다. 사실은 한 번에 나온 건 아니에요. 샐러드 배달 가게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 만들어 달라. 라는 것만 하면 왼쪽처럼 나옵니다. 10번, 100번을 돌려서 왼쪽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게 투지가 됐다, 졸라맨 스타일이 됐다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계속 어디서 본 듯한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럼 오른쪽 건 어떻게 만들었냐? 저희에겐 GPT, 제미나이, 클로드가 있으니까요. 홍보 팝업 스토어 등의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타깃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셀러브 캐릭터를 만들려고 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캐릭터 컨셉
잡아야 되는 거였구나 알게 되고요.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등등 쭉쭉 말해줘요. 컨셉, 디자인, 그 다음에 캐릭터 성격 및 이야기가 있어야 됐었구나. 그 다음 얘를 어디에 활용하는지까지 쭉 알려줍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보면 캐릭터 컨셉을 얘가 이제 이름까지 지어주었어요. 한 명만 살펴보면 밝고 생기가 넘치는 샐러드 전문가래요. 다양한 샐러드 재료와 레시피를 잘 알고 있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모습을 표현한답니다. 그리고 얘는 어떤 앤가 하면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다양한 샐러드 재료를 활용해서 새로운 레시피를 만드는 역할을 한대요. 이거를 내가 표를 만들어 달라 그러고 캐릭터 디자인을 정리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더라고요. 신선한 샐러드 재료들로 구성된 모자를 쓰고 있으며 푸른잎 모양의 옷을 입고 있는 귀여운 소녀, 밝은 미소와 큰 눈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 그러면 다시 시킵니다. 이거를 미드저니를 위한 영문 프롬프트로 바꿔주고 해서 받은 걸 제가 수정하고 수정해서 나왔던 캐릭터가 아까 보셨던 이였어요. 절대 캐릭터 만들어줘는 거기다만 프롬프트를 아무리 붙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컨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제가 준 프롬프트는 저 모자 위에 토마토 가지 같은 게 막 달려 있었는데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제가 수정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가 되어야 잘 나온다. 그래서 결국엔 이미지 진짜 잘 생성하는 꿀팁 없어요라고 하시는데 저는 해보면 해볼수록 제일 중요한 건 기획, 컨셉이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만드셔야 그만큼 좋은 게 나오는 것 같다. 그다음에 부분적인 수정 잘 되는 거 플러스 컨텍스트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낮이었던 어떤 공간 이미지를 밤으로 바꾸고 싶다. 지금 이거는 GPT를 사용해서 만든 겁니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공간을 보시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크랙도 됐고요. 퀄리티도 좀 떨어졌어요. 이런 거 플럭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드존으로 만든 이미지를 빛만 바꾼 겁니다. 아침빛으로 바꿔줘, 그 다음에 선셋 느낌으로 바꿔줘, 밤으로 바꿔줘, 뭐 흐린 날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 건데 보면 거의 변동 없이 제가 바꿔달라는 부분만 바꿔주고 있어요. 앵글을 바꾸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오른쪽은 망한 것 같아요. 딱 봐도 틀렸어요. 아치형 창인데 다 네모로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바깥에 외관을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그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던 걸 없애거나 더하는 기능 다 됩니다. 미드저니에도 올가미 기능이 있고요. 사실 GPT에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플럭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왜곡이 조금 덜한 편이라서 물론 포토샵에도 가능하지만 포토샵을 안 쓰시는 분들은 플럭스 써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렇게 이미지를 올렸을 때 밑에 에디트 이미지라는 기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걸 누르고 제가 바꾸고 싶은 것만 말하면 계속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스레드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 내내 가장 핫한 게 나노 바나나였어요. 정식 출시가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오고 나면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라온 건데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뭔가를 주고 합성해 달라 그러면 너무 잘해줘요. 마네킹 같은 얼굴에 선글라스를 입혀달라고 했는데 그냥 찰떡같이 해주더라고요. 아직 정식 출시가 안 됐음에도 이렇게 인기가 많기 쉽지 않을 텐데 다들 이거에 대한 니즈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부분별로 바꾸고 합성하는 기능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존하는 걸로 제일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식 출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브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러브아트.ai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GPT, 그다음에 러브아트.ai 이렇게 이제 비교해 놓은 것때 같은 어떤 캐릭터를 넣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같은 캐릭터를 넣어줬는데 너무 다르죠? 파란 컵을 흰색으로 바꿔달라 그랬더니 파란 컵에 있던 캐릭터의 외곽선 흰색 그 부분을 전부 검정색으로까지 바꿔서 없애지 않고 잘 만들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참 여기서 더 좋은 거는 리무브 백그라운드를 지우거나 배경을 확장하거나 특정 부분을 크랩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포토샵을 쓰는 가장 큰 몇 가지 요인들 얘는 아예 가져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전공자시면 쓰기가 좀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재밌는 건 얘도 챗 GPT 이미지 모델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GPT 모델을 쓰는데 얘가 훨씬 잘 나오는 프로그램만의 특징이겠죠. 그렇다고 퀄리티가 엄청 좋냐, 베스트 오브 베스트냐? 아니요, 퀄리티는 미드저니가 더 좋습니다. 브랜딩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필요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브랜딩을 이런 과정으로 해야 되는구나를 얘가 되게 잘 알려줘요. 계속 얘기했던 샐러드 가게를 예시 삼아 넣어봤습니다. 근데 얘한테 가장 처음에 놀랐던 건 뭐냐면 인스피레이션이라 그래서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로고를 보여주기 전에 어떤 게 네가 생각하는 스타일이야? 라는 거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브랜딩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클라이언트랑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사람들마다 귀여운 느낌, 그다음 세련된 느낌 이런 건 추상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이언트랑 브랜딩을 할 때는 다양한 이미지를 가져가서 같이 무드보드를 만들면서 내가 생각하는 세련됨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생각하는 귀여움은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얘는 그걸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몇 가지 고르면 오른쪽처럼 로고를 제안해줘요. 그럼 로고의 퀄리티가 좋냐? 디자이너로서 봤을 때 AI한테 맡기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이 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로고라는 거는 특성상 어디서 본 듯한 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유니크해야지만 되는 디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람이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공식이 있고 일반적인 것들은 AI한테 맡겼을 때 효과적이지만 굉장히 크리에이티비티가 돋보여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사람이 할 때 효과적인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가지를 선택해 봤고요. 누르고 나면 얘가 알아서 제가 샐러드 배달 가게라고 했으니까 도시락 디자인, 앱 디자인, 그다음에 저 도시락을 담아서 운반하는 배달 가방까지 디자인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같이 저렇게 뽑아주고요. 보면 챗GPT 이미지 똑같고요. 이번에는 플럭스 콘테스트를 이용해서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어줍니다. GPT 시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일 가이드 잘 못 만들어요. 근데 플럭스가 조금 더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거는 플럭스 콘테스트 모델로 알아서 자기가 선택해서 만들어줬어요. 완벽하지도 않고 이거 진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브랜드 스타일 가이드가 마지막엔 필요하구나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얘가 이렇게 계속 추천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아?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머그컵 디자인을 해달라 요청을 했더니 로고를 싹 넣어서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갖고 계신 이미지를 업로드해서도 모컵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컵을 좀 쉽게 하고 싶으실 때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 상세 페이지 관련돼서 물어보신 분들이 2분 정도 계셨는데 지금 이 도라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까지 굉장히 쉽게 넣을 수 있게 나온 서비스예요.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 애니메이션까지 8분이면 된다가 이제 이 친구들 광고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되게 쉽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시면 단독 웹 서비스에서 만드시는 경우보다는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이 어딘가에 종속된 상태 페이지를 만드시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내 서비스를 특별히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활용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밖에는 뭐 템플릿을 많이 갖고 있는 캔바라던가 피그마를 쓰고 계시다면 이제 버즈 라는 메뉴가 이제 추가가 됐잖아요. 네, 이걸 눌러서 들어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템플릿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 템플릿을 가져다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피그마에도 요새 AI가 많이 붙어서 플러그인들로 좋은 게 많이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피그마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네,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아마 다음 달에 다른 유료 강의를 한번 하게 될 것 같은데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고 이제 나중에 남겨주시면 그 링크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 굉장히 핫했던 이걸 자즈라고 읽어야 될지 재즈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나온 서비스를 한 글자도 못 읽겠어요. 근데 이제 영상만 보셔도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두 캐릭터를 합쳐달라라고 그냥 쓰면 저렇게 합쳐주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 그러고 네, 매직 이미지를 누르면 이미지가 딱 생성이 돼요. 가장 원하던 방식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건 정말 비전공자들로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죠. 저렇게 낙서해서 넣으면 저게 생겨요. 저도 이 웨비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활용해보고 싶은 네,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합성에 대한 니즈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 어쨌든 예전에는 촬영이 필요했는데 촬영이 없어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실제로 저 대학교 다닐 때에는 그 인턴하는 회사에서 패션 회사였는데 그림자 좀 잘못됐거나 옷이 조금 잘못 나면 재촬영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진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영상 생성 같은 경우도 GPT에 있는 소라, 그다음에 요즘 미드저니에서 새로 생겼는데 미드저니 기능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처음부터 썼던 런웨이, 뭐 클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네, 몇 가지 테스트해서 보여드리고 필요한 것들 알려드릴게요. 맨 처음에 GPT 소라로 만든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방 지나가니까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네, 사람이 지나가죠. 왜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람을 넣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네, 저렇게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좌측 아래 런웨이 봐주세요. 프롬프트를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생성한 겁니다. 그러면 약간 줌인하듯이 되는데 왜곡이 되는 건 전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움직이는 거 런웨이 굉장히 좋고 실제로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동영상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미드저니.
가장 우아하긴 했어요. 우측 위에입니다. 네, 사람이 문을 닫아주는데 반사각까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보시면 사람이 지나갈 때 벽이 투명한 것처럼 사람이 막 지나가요. 귀신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순식간에 틀린 걸 보여주기 때문에 눈이 예민해야 이걸 진짜 빨리빨리 고르지 안 그러면 호되게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클링이었는데 보시면 강아지가 뛰어나서 문에 끼는 저런 창의적인 장면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좀 되게 능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미드전이 이미지를 생성해서 바로 영상을 만드는데 퀄리티가 좋습니다. 줌인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화면이 돌아가는 거, 줌인되면서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되고 쓰기가 되게 쉬워요. 프롬프트를 넣지 않고 그냥 로우 모션, 좀 세게 움직이는 모션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모션이 생성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들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사실 대나무나 그다음 대리석 같은 질감이 많이 깨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왼쪽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지금 가운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구현이 꽤 잘 됐고요. 콜라주처럼 보여지는 이미지들은 보시는 것처럼 알아서 창의력 있게 모션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나는 모션에 대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미드저니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사진을 넣어서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꽤나 자연스럽죠? 미드저니로 만든 거고요. 근데 이제 미드저니 영상이 좋기는 한데 사운드는 전부 사람이 찾아서 써야 돼요. 그래서 제미나이 유료 버전 쓰고 계시면 지금 배우라는 서비스를 그냥 바로 이어서 쓰실 수 있는데요. 배우로 만든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우로 만든 영상을 보시면 다른 점 느끼셨을 거예요. 사운드를 알아서 넣어줘요. 근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알아서 넣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결국엔 이제 다운받아서 사운드 분리해서 사람이 다시 편집을 하긴 해야 되지만 또 반이라도 건지면 훨씬 이득이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배우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퀄리티는 약간 3D 느낌이 아직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뭐 비디오 만들 수 있는 클링이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강아지 뛰어나왔던 모션 보여줬던 건데 보면은 저렇게 아예 딥시크 뭐 해가지고 그 프롬프트를 한번 영상에 맞게 전환시켜주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저렇게 박 누르시면 알아서 이제 비디오에 맞게 프롬프트가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나는 프롬프트 쓰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이런 서비스 활용해 보실 수 있고 이런 서비스 기능은 요즘 런웨이도 추가가 됐고 플럭스 이미지 만드는 걸로 소개시켜 드렸는데 비디오 만들 수 있는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거기도 네, 옵티마이즈 프롬프트를 누르시면 알아서 프롬프트가 좀 바뀝니다. 요즘 가장 핫한 서비스는 힉스필드죠. 저희도 동영상 프로그램 몇 개 끊고 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주는 부분들 제가 낙서해서 쓰면 저렇게 알아서 영상으로 바뀝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스케치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런웨이도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사람들이 프롬프트를 제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추가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AI로 만든 영상을 3년 봤더니 약간 지루한 것 같아요.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스케치 느낌으로 러프하게 만든 이런 영상들이 더 와닿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SNS에 올렸을 때도 다른 영상들보다 이 영상이 훨씬 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를 지금 만들고 계시고 AI를 활용해서 브랜딩을 해보려고 하신다. 즉 비주얼을 만들어 보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기존의 AI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스타일은 없을까?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생성 부분은 네, 저렇게 시간이 절약됐고 비용을 환산할 수 있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개의 예를 순식간에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AI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플로라라는 서비스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난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작업한다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한 가지 이미지를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바꾼 거 플럭스로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플로랄 같은 서비스는 노드 형식이에요. 아마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프로그램 써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으로 그냥 추가해서 누르면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선택하실 수 있어요. 즉 세 가지 다 저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델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GPT, 플럭스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돈 내고 쓰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지 생성이나 영상 생성이 추정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 서비스 하나만 구독하셔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만드시면 제가 만들었던 일들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매번 이미지를 올리고 에디트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연결해서 필요한 부분만 추가할 수 있는 거죠. 비디오까지 연결해서 한 번에 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연결을 어디까지 하냐? 저도 이거 영상 보고 아직 연결을 못 해봤는데 보통 저희가 클로드도 쓰고 GPT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GPT랑 클로드를 아예 붙여서 블렌드까지 붙여가지고 다 연결을 해놓고 둘이 대화하면서 만들어 나가게 세팅을 해두셨더라고요. 이 정도로 가능합니다.
연결하는 것 또한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8번째는 데이터 시각화 부분입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각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정량적인 데이터 시각화가 필요할 때, 즉 숫자가 있는 걸 쓸 때는 저는 GPT를 많이 여전히 씁니다. 다른 분들은 젠스파크가 더 좋다, 클로드가 더 좋다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써보면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GPT랑 처음부터 가장 많이 작업을 한 게 데이터 시각화였어가지고 제 GPT는 굉장히 길이 잘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안 써도 알아서 다이내믹한 인터랙티브한 버전으로 만들어주고 하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2023년 초에 만든 거고요.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아, 이게 AI구나. 이게 내가 그동안 썼던 것과 다른 거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서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구를 조사해서 이제 뭐 표를 정리한다. 당연히 예전에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서 뭐 다운을 받아서 그걸 이제 시각화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물어보면 바로 말해주죠. 저 당시에는 최근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2000년도까지 만들어 달라고 했었고 이렇게 표로 만든 걸 그래프로 만들어 달라라고 순식간에 만들어 줬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제가 아까 인포그래픽 디자인 회사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태극기를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태극기를 고이고이 다운받아서 업로드한 다음에 넣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넣어줬어요. 제 잘못일까요? AI 잘못일까요? 100번을 봐도 제 잘못이죠. 제가 어떻게 넣어줘야 되는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깨닫고 이번엔 친절하게 태극기를 배경에 크게 넣어주고 투명도를 50%로 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AI는 생각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그걸 확 느꼈거든요. 제가 뭐가 더 중요한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태극기도 보여줘야 되고 그래프도 보여줘야 될 것 같으니까 알아서 그래프를 딱 반만 차지하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로 요청했어요. 아니야, 그래프는 아까가 맞았어. 태극기는 좋아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저는 AI가 무엇인지 좀 새롭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할 때마다 매년, 매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뭐 히트맵 만드는 거라던가 그다음에 인터랙티브한 누적 막대 차트 당연히 다 가능합니다. 차트를 크게 작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 전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니면 안 만들어줬다면 요청하시면 돼요. 제 거는 하도 시켜서 잘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PNG로 저장하는 모드까지 저렇게 자동 버튼도 다 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이미지로 보여드렸던 여러분들 그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분석 내용도 이거 GPT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다음 신청자 추이라던가 요일 시간 히트맵 같은 경우도 GPT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보고 싶다고 그럼 넣어줘 하고 만든 겁니다. 이 정도 시각화는 무슨 서비스를 쓰시던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확실히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전 이걸 보면서도 다음에 웨비나라는 걸 또 하게 된다면 언제쯤 광고를 붙여야 되고 언제쯤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되거나 이런 플랜을 세울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나는 저런 정량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간단한 PPT 들어갈 것 같은 걸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네킨.ai 서비스 추천드립니다. 인포그래픽 장점이라고 간단하게 쳐봤고요. 제가 이걸 다 선택하면 번개 모양이 나와요. 번개 모양을 누르시면 굉장히 다양한 다이어그램을 이 친구가 추천을 해줍니다. 너무 알록달록해서 이건 너무 유치한데 싶을 수 있지만 밑에 내려가면서 바꾸시면 변경된 여러 가지 스타일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돈을 내시면 색깔이랑 이런 거 다 커스터마이징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중에 괜찮았던 것들 보여드리면 인포그래픽 이점이라 그래서 저렇게 표현해 준 것도 있었고 화살표를 표현해 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안 뭐 PPT 제안서 들어가는 용도로는 크게 나쁘지 않아서요.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경우는 사실 얘는 이제 시간으로 계산을 해줬지만 저희한테 가장 큰 이득이었던 건 제가 이렇게 코딩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예전엔 전부 이걸 1차 시각화해 주시는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뢰를 드렸던 거죠. 근데 GPT가 나온 뒤로 협업이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건 직접 다 인터랙티브한 버전을 1차 시각화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요즘 가장 유행하는 거 바이브 코딩이죠. 챗 GPT, 뭐 클러드, 젠스파크, 레디, 러버블 켜서 여기 없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클로드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9가지 줄로 되어져 있는 프롬프트는 지금 다른 분이 올리신 걸 제가 보고 일부 바꿔서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올리셨던 거에서 주제만 바꿔서 만들어 본 건데 제가 요즘 점심에 한동안 식단 이슈가 있어서 건강식을 먹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 본 겁니다. 점심 메뉴를 고르는 그런 인제 간단한 서비스인 거죠. 근데 너무 누가 봐도 클로드가 만들어 준 것 같아서 이미지 레퍼런스를 하나 올리고 이렇게 좀 산뜻하게 바꿔 달라 했고요. 인제 만든 걸 한번 보여 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소리도 넣어 줘요. 그래서 쓰신 거 보니까 "소리도 넣어도 된다."라고 해서 '소리도 넣어 주나?' 했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던 제가 처음으로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었던 작업물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그 스타일 가이드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보시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바이브 코딩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레디라는 게 처음에 나와서 많이 쓰긴 했었는데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 줘요. 이거의 강점은 제가 자연어로 쓰면 UX, UI 언어로 바꿔서 이제 넣어 주는 거죠. 보면 히어로 섹션은 어디고 이벤트 디테일은 뭐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줍니다. 제가 "비어 이벤트 여름맞이로 하려고 한다. 그 페이지 만들어 줘."라고 했더니 보는 것처럼 만들어 줬어요. 어떤 맥주 종류가 있는지, 이벤트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걸 신청하는 폼까지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제가 넣어 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기본적인 웹 형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나는 UX, UI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라고 하시면 이렇게 시켜 보시는 것만으로도 놓치는 부분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시안은 보통 두 가지로 줘요. 그래서 이 버전은 굉장히 시원시원한 어떤 사진 들어간 버전으로 만들어 줬고요. 사실 인제 얘네들도 발전해서 직접 서버에 올릴 수 있는 돈을 내면 올릴 수 있게끔 해 주기도 하고요. 돈을 내시면 피그마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바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크 모드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다크 모드로 만들어 줘요. 네. 코드 보시면 다 코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코드 수정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기서 바로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건 샘플로 만들어 봤던 거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제안서에 넣었던 작업이에요. 구조는 인제 보통 클로드랑 작업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레들리 이용해서 화면 구성을 쉽게 좀 빠르게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웹 접근성을 지켜서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했던 이슈인데 사실 이거는 공식이 다 있죠. 근데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요. 요즘 가이드가 300 페이지가 넘거든요. 이제 그런 건 AI랑 했을 때 진짜 효과적인 것 같아요. 공식이 이미 있고 정해져 있는 것. 사실 인제 여기까지만 만들고 실제로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쟤랑 구성이나 기획을 빨리 할 수 있었고 놓치는 어떤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반나절 만에 이미지랑 시안을 다 만들 수 있었고요. 계속 GPT랑 소통하면서 만들었어서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거기 들어갈 문서도 작성해 줘."라고 했더니 꽤 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끝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인제 이렇게 바이블 코딩을 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가이드로 만들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어요. 근데 가이드를 올려도 사실 지금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드라이브에다가 내 에셋, 뭐 버튼, 아이콘 이런 걸 넣고 불러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들어가긴 하는데 문제는 버튼도 사이즈가 다 틀리고 쪼끔씩 다르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디자인을 하다 보면. 그래서 가이드에 버튼만 수십 개인데 그대로 되진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발견했어요. 이거 JB 네. 비주얼 스쿨이라고 정진호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인데 요거 만들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요즘 제가 그분 걸 보면서 그 바이브 코딩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데 보면 인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레이아웃 시스템 그다음에 컬러 시스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한 예시들이 있어요. 뭐 폰트 시스템에서 인제 하나씩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나는 이런 그리드 하고 싶어. 나는 이런 컴포넌트 스타일이 좋아.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선택한 옵션들이 쭈루룩 들어가면서 마크다운 파일로 만드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된 마크다운 파일을 여러분이 쓰시는 AI에 올리시고 "이 스타일대로 만들어 줘." 하면 훨씬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이브 코딩은 이렇게 계산해서는 나오진 않겠지만 제가 인제 못하던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진짜 혁명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분이 자동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돈을 내고 부트캠프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제 봤던 유튜브를 따라서 만들어 봤는데 일단 뭐 엔파렌이나 마이크를 써서 정말 기획해서 올리는 것까지 하고 싶다. 그럼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고요. 문제는 못 쓰겠어요.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들인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화에 대한 이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자주 반복되는 단순 업무를 했을 때 효과적인 것 같아요. 뭐 AI로 어떤 리서치를 시키고 그거를
다시 이제 노션으로 발로 올라오게 하고 그걸 다시 슬랙으로 쏴주는 이런 거라던가 회의록을 자동으로 요약해서 메일로 쏴주게 한다던가 아니면 고객 응대를 자동화한다던가 단순 반복적인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일 때 효과적이고 사실 자동화를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다 한들 아직까지는 조금 허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저는 바이브 코딩과 자동화가 좀 맞닿아 있던 어떤 결과물들 자꾸 만들게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제가 클로드, 그다음에 GPT, 젠스파크 셋이랑 협업을 해서 만든 인보이스 시스템이에요. 제가 다음 달에 해외에 이제 전시를 나가는데 견적서를 계속 만들어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엑셀로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 화면에서 저희 이제 견적표를 다 넣어놓고 지금 보시는 건 클라이언트 화면인데 왼쪽에서 하나씩 누르면 오른쪽 인보이스에 추가가 됩니다. 그 세금이나 그다음 디스카운트 코드가 있으면 그걸 넣었을 때 다 반영이 돼서 인보이스가 만들어지고요. 중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프랑스 분들도 오신다고 하니까 언어를 바꿔서 볼 수 있는 기능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걸 다 하고 난 이제 이거 받고 싶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아마도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들고 있을 텐데 거기서 클라이언트가 이름이나 뭐 이런 걸 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걸 발송하면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고 저는 자동으로 그 PDF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이블 코딩을 통해서 자동화까지 이루는 사례라고 보여질 수 있을 텐데 저한테 자동화는 이런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순 업무를 제가 뭐 직접 만들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있는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한다든지 그럴 때가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내가 만들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궁금해서 GPT한테 물어봤더니 인건비 절감은 한 200만 원, 잠재 매출 증대를 해서 1,000만 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과했던 것 같지만 어쨌든 제 시간을 상당 부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저는 DB 이런 거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개발자분이 도와주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화면이라도 제가 대강이라도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 제가 사실 예전처럼 와이어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렸을 텐데 저거 다 만드는데 몇 시간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기한 세상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 요즘 저도 해보고 있는 중인데 두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PRD라는 걸 먼저 만드시고 만들어 달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럼 PRD가 뭐냐라고 하면 기능 요구 정의서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할인 코드는 어떤 로직으로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제가 자연어로 쓴 거를 GPT가 굉장히 정리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리ኳ어먼트 도큐멘트의 약자예요. 실제로는 디자이너, 개발자, 그다음에 경영진이 같이 보는 목적으로 나온 문서거든요. 그거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다운로드 해줘. 라고 하면 되세요. 그럼 그걸 저는 어떻게 하냐? GPT로 만들었던 뭐 제미나이로 만들었던 마크다운 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모든 AI에 다 똑같이 넣고 시켜봅니다. 어떤 바이브 코딩을 얘가 잘하고 어떤 건 얘가 잘하더라고요. 성능을 보고 괜찮은 걸 쓰고 각각 괜찮은 건 조합해서 합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시지 말고 PRD를 먼저 작성해 달라고 한 다음에 같이 작성을 해보시고 만든다. 라는 게 있고 마크다운 파일이라는 건 파일 형식 이름입니다. 받으신 걸 여시면 저렇게 샵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이거 뭐야? 막 이러실 수 있는데 샵이 하나면 H1, 샵이 두 가면 H2, 헤드라인 2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된 게 보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신다면 이것도 리더기가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여시면 왼쪽에 마크다운 파일, 오른쪽에 보기 좋은 문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크다운 파일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AI에 넣어 놓으시면 AI가 잘 이해하기 쉬운 어떤 막 그 문서 구조다라고 판단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제가 작업을 막 하다가 AI가 좀 이상 현상을 일으킬 때 있잖아요. 아, 이제 얘가 뭔가 다 토큰이 다 됐나? 왜 자꾸 딴소리를 하지? 싶을 때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거를 마크다운 형식의 파일로 다운로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열어서 이상한 부분을 지워요. 그 다음에 새 창에서 이걸 업로드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눴던 대열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별거 아닌데 저는 항상 그렇게 해서 이게 꿀팁인가 싶었는데 가끔 이걸 듣고서 꿀팁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공유드려 봅니다. 그러면 저게 진짜 쉽게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 응답 없는 페이지를 수십 번 봤습니다, 전날. 제가 너무 이렇게 헤비한 걸 계속 시켰더니 얘가 계속 저렇게 대기 페이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인내심을 그래도 갖고 하면 뭐든 할 수 있다.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사실 이미지 한 장을 만들래도 선글라스 쓴 강아지 이미지를 만드는데 제가 수십 장을 만들었어요. 더 놀라운 거 결국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없어서 사람이 합성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고양이가 말하는 홍보 영상을 짧게 만들었어요. 네.
고양이가 예쁘게 말을 하죠. 처음부터 저렇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어떤 버전들이 있냐면 그러냐고? 오늘이다. 하루 오늘. 자, 9일. 혹시 오늘 가야만 한다. 아떼 꼬떼. 자, 고양이가 화도 내고 사투리도 써요. 근데 약간 취한 것 같기도 해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상한 게 많습니다. 이 중에서 교정해서 괜찮은 걸 쓰는 거죠. 강아지가 피부과 치료받는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GPT로 만들고요. 미드저니로 배경 만들고 사람이 디자인해서 미드저니로 사람이 만든 이미지를 다시 무빙을 주고요. 그거를 다시 글씨를 더해야 네, 보시는 것처럼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주 쇼츠를 짧게 만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있다고 해서 돈 주고 받았습니다. 세상에 쓸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결국 사람이 다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청 폼을 받고 나면 어떤 파일을 바로 받으시게끔 하고 싶었어요. 제가 보내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바로 가게끔. 알아보니까 다 돈을 내고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료로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GPT가 이거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거, 앱스크립트라는 거를 쓰면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코드 몇 줄 안 돼요. 지금 총 36줄인가요? 이걸 하는데 거의 하루 반 걸렸고요. 결국 제가 못해서 개발자 지인분이 도와주셔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저기다 폼을 넣으시면 자동으로 날아가고요. 저거를 뭐 몇백 명이 다운받으셨으니까 저는 시간을 아끼긴 했지만 정말 뭐 하나 새롭게 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개발자분들이 보면 우스우시겠지만 비개발자가 하려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만 제가 이제 해보면서 확실하게 된 거는 파턴화된 어떤 반복적인 업무는 반드시 자동화가 가능하다. 메일 보내기, 뭐 견적서 작성하기, 그다음에 뭐글 같은 형식으로 뭐 바꾸기, 이미지 같은 형식으로 계속 재생산하기 이런 거는 100% 가능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뿐. 그래서 저의 이제 AI 사용법 마지막 키워드는 자동화. 뭐 에이브더 있을 때까지 얘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네, 아직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자주 반복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반복화시켜서 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봤더니 뭐 약 2억 2천을 제가 3년 동안 비용을 아낀 걸로 전환할 수 있다고 뭐 믿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슬슬 걱정되는 우리의 미래. 이렇게 AI가 다 해주면 우리 괜찮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저 질문을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 미팅 다니거나 강의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럴 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는 사실 모든 업무의 경계가 많이 낮아진 것 같거든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개발실도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처럼 아예 못했던 코드 한 줄도 모르는데 어쨌든 뭔가를 하긴 하잖아요. 기획, 마케팅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더 저는 자기 분야를 중심으로 최대한 업무 영역을 좀 확장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뭔가 정말 발명에 가까운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해내야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할 때는 결국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는 혼자는 확실히 한계가 있더라. 마케팅 관련된 뭐 자동화 툴을 만들려니 결국에는 마케팅을 저보다 훨씬 많이 해보신 전문가의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요. 바이브 코딩 할 때도 결국에는 진짜 중요한 부분들 개발자분들이 도와주시니까 시간 세이브가 엄청 되더라고요. 막 10분이면 해결될 일을 하루 종일 한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1인 회사가 점점 많아질 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이지만 저희가 전문가들이랑 어떻게 연결해서 일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내가 굉장히 큰 조직에 속해져 있다면 그 조직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 상황을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을지 분명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AI를 팀 내 워크 프로세스에 집어넣으신다면 겹쳐지는 부분들,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부분들 굉장히 많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이 되어야 사실 AI 기반으로 워크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다시 재작업했다, 새로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저희가 기업이랑 워크숍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컨설팅할 때 보여드리는 그 로드맵인데 한번 조직에서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7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하면 좋을지 얘기해 보는 거, 그다음 최신 트렌드를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현재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구조를 분석하는 게 두 번째 단계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현재 조직의 AI 사용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실하게 진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 강의를 나가는데도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쓰시는 편차가 엄청 다양해졌거든요. 엄청 심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강의해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얘기인즉슨 이거를 팀 내에 도입할 때 그걸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효율적으로 아마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별로 AI 최적화 방안을 잘 수립하는 것, 그다음에 수립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실무에 어떻게 접목을 하는지 각자 보고 익히는 과정들 반드시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프로젝트에 넣어보고 필요한 부분들, 반복되는 부분들 자동화하시면 훨씬 좀 낮게 조직의 이 AI 프로세스를 넣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AI 만들 줄도 모르고요. 전혀 잘 모르지만 제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들어서 써봤을 때 상상력의 크기만큼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혹 자꾸 AI한테 아이디어를 구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사람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AI한테 시키시고 상상은 다시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제 AI는 밤새 일하게 하고 우리는 재미있게 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